안녕하세요. 수성구 히렌토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타볼 기회가 있어서 그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이게 정말 신차가 2억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지와, 그리고 지금 16년식 기준 중고 시세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외관입니다. 이 차량이 2007년도 처음 출시가 됐고 12년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했고 또 계속 가다가 18년도에 또 페이스리프트로 한번 더 우려 먹었어요. 그래서 불과 19년도까지 판매되다가 단종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, 이 전체적인 실루엣이 07년도 출시된 차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디자인은 현역이라고 봐요. 정말 이쁘거든요. 그리고 요 앞이 꽤나 낮아서, 요 후드 높이가 꽤나 낮아서 누가 봐도 이 차 좀 달리는 차구나, 이 에어로다이나믹이 좀 상당히 괜찮은 스포츠카 같네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. 거기다가 날렵하게 생긴 눈매와 요 눈 안에 마세라티라고 그려진 로고, 그리고 이 그릴과 여기 범퍼에 달린 삼지창, 이 뽕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, 이 포크가. 그리고 그란투리스모의 디자인 감동은요, 사이드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는데, 포크 모양이 여러 개 박혀있는 요 휠, 그리고 전형적인 프론트 엔진 리얼 휠 드라이브 차량의 완벽한 프로포션, 정말 이뻐요. 사이드가 이 앞바퀴와 문짝 사이 휀더 부분에 프레스티지존 여기가 꽤 길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마세라티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공기 배출구요, 구멍 3개 뽕뽕뽕, 요것도 장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보면 더 길어 보여요, 요 공간이. 정말 이뻐요. 근데 이제 그 밑에 방향지시등 저 부른 페라리도 저렇게 해놨었는데, 얘도 페라리 감성인가, 이 역차리 차에 얘 이렇게 박아놨는데 페라리는 용서가 가능한데 얘는 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때 당시 페라리와 마세라티는 그 이탈리아 디자인명가 피닌파리나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닌파리나 배지가 붙어 있고요. 뒷텐다에도 삼지창 로고가 또 이렇게 탁 박혀 있습니다. 이 뽕이 차오르죠. 리어는 사실 그 프론트와 사이드에서 받은 느낌만큼 감동적이지가 않아요. 날렵하게 생긴 앞 옆모습과는 다르게 뒤 라이트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비율이 커서 이쁘지도 않을 뿐더러 차가 좀 둔해 보여요. 저 마세라티 레터링 로고랑 요 디퓨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,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아마 그냥 눈 큰 뭐 투도어 K7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요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요 문 여는 방식이 딴 차들이랑 좀 특이해서 찍어봤는데, 문손잡이를 당겨서 여는 게 아니고 문손잡이 안쪽에 위치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열리는 타입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이 대망의 문제의 실내. 외관에서 아직 디자인이 현역이라 그랬죠. 근데 이 차가 2007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요 실내는 2007년도의 냄새 그대로 풍깁니다. 외관에서 꽤나 괜찮은 느낌을 받고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, 야, 이게 2억짜리 차냐 하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리고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는 이탈리아 뭐 소가죽, 그것도 만져보니까 그냥저냥 좀 괜찮은 가죽이라는 느낌 정도만 들지. 그리고 이 뭐 가죽이 뭐 황홀 가죽에 춤춘다 막 이러는데, 이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질이 뛰어난 거는 전 못 느꼈거든요. 그냥 뭐 다른 차들이었으면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었을 부분이 얘는 가죽으로 감싸져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 말고는 별 감흥은 없었어요, 가죽에 대한 것도. 또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고 하면, 출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16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4년에서 5년 된 차량인데 플라스틱 버튼이 녹아내렸어요.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, 마치 2000년대 독일 차들 버튼들이 그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,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녹아내리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. 그게 문제가 되면서 그 이후에 독일 차들은 플라스틱 버튼 소재들 싹 다 바꿨거든요. 근데 이 차는 16년식인데 보세요, 07년도에 출시된 차가 16년도까지 소재, 그 불량 소재들을 계속 우려먹어서 썼다는 게, 이 역짜리 차에 금속 버튼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불량 플라스틱 소재들을 써가면서 원가 절감을 했다니, 이 녹아내리는 불량 플라스틱이라니, 이게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.
그리고 이런 걸 보면 그 2007년도에 출시한 그란투리스모에 장착된 부품 개선이 하나도 안 됐다는 말이죠. 이 16년도에도 이 꼬라지면 이제 꼴랑 4, 5년 된 차예요, 이게. 그리고 이것뿐이겠습니까? 이런 개같은 원가 절감 플라스틱 소재들을 쓰다 보니 조작감은 당연히 구데기 같고, 거짓말 좀 더 보태면 그 NF 소나타 트랜스폼 요 버튼 만지는 느낌이 더 좋아요, 지금. 이거 한 90년대 현대차에서 나던 비상 깜빡이 소리. 맞아. 하물며 깜빡이 소리도 90년대 현대차에서나 들릴 법한 그 쌈마의 깜빡이 소리가 나고, 이거 들어갔다가 다시 안 나오네요. 가끔씩. 이 보세요, 이거. 이 TCS 버튼도 찐득해져가지고 원래는 누르면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눌러도 그냥 안에서 찐득해져서 멈춰있을 때가 있어요. 안 돌아올 때가 있어요. 그냥 뭐 이건 뭐 미끄러져서 전선 내라고 차 바꾸라는 거죠, 그냥. 그리고 근데 이제 의외인 건 뒷자리가 은근히 넓어요. 지금 영상에 타 계신 형 신장이 180이 넘는데 탈 수가 있어요. 이게 참 신기하죠. 저 같은 뭐 170다리들은 발 공간이 좁아서 그렇지 레그룸은 상당히 괜찮을 듯 하고요. 그리고 또 문제는요, 16년식의 폴딩키라니. 아, 진짜 심지어 폴딩키 디자인도 뒤에 마세라티 로고 없었으면 이건 포터보다 더 못났어요. 버튼 시동도 아니고 화면 지지직거리는 거 보세요. 이 시동 걸면 이건 무슨 브라운관 TV도 아니고.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어 봅니다. 근데 분명 시동 소리는 걸렸는데 또 계기판 불이 안 들어오고 RPM 바늘도 멈춰 있길래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. 아, 제가 또 한 건 했구나 하면서 이 식은땀이 질질 흐르고 있었는데 형이 이제 시동 끄고 다시 걸어봐라 라고 했는데 돌아오더라고요. 진짜 참 신기한 차입니다, 까면 깔수록. 그리고 이 실내 저 파란불 좀 보세요. 아, 이거 뭐 거의 그랜저 TG 수준이죠.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악셀이랑 브레이크 위치가 너무 붙어 있어요. 악셀을 밟을 때 딱 정중간 위치로 밟지 않고 왼쪽으로 브레이크 쪽으로 조금만 치우쳐서 밟아도 브레이크랑 같이 밟아요. 발이 큰 사람들은 무조건 같이 밟힐 거예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설계 불량으로 봐도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진짜 이 새끼들이 원가 절감을 어디까지 했는지 진짜 소름이 돋는 게, 안전벨트 맬 때 보통 쿠페 차량 같은 경우는 하물며 420i 쿠페까지만 해도 요 B필러가 상당히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 로봇팔 같은 게 이렇게 안전벨트를 이렇게 밀어주고, 그 안전벨트 장착 쉽게 그렇게 밀어주고, 그게 없으면 도요타 86 같은 경우에는 시트 어깨 부분에 클립을 달아주거든요. 안전벨트를 매기 쉽게 그렇게 해주는데 얘는 이 두 중에 하나도 없어요. 클립이라도 달아주지. 그래서 벨트 맬 때마다 맨날 손을 이빠이 뻗어가지고 뒤에서 벨트를 매야 됩니다. 그게 엄청 불편해요. 하물며 86에도 있는 벨트 클립을, 그 4천만원짜리 그 쌈마이라고 욕먹는 그 스포츠카에도 달려있는 그 벨트 클립을 여기 없어요. 근데 찾아보니까 까브리 모델에 벨트 클립이 달려있더라고요. 그것도 로봇팔이 아니고 클립으로. 아, 진짜 대단한 놈들입니다. 그 2억짜리 차에 꼴랑 클립 하나를 박아주다니. 심지어 그것도 까브리 모델 에만. 아, 이것뿐이겠습니까? 이 트렁크 공간도 좀 보세요. 이 까브리올레도 아닌데 쿠페치고 공간이 좀 좁아요, 이게. 박스터보다도 공간이 없어요. 예. 그리고 공간이야 둘째 치고 이 트렁크 손잡이 좀 봐요. 이게 지금 2억짜리 차 손잡이입니까, 이게? 아니, 플라스틱 이렇게 사출해놓고 로고 하나 딱 박아두면 이 끝인가, 이게? 무슨 이 새끼들은 로고 값이 1억 얼마야, 내가 봤을 때. 이게 2억짜리 차라니. 참, 이 볼 때마다 욕 나옵니다, 이게. 근데 이제 그 엔진룸을 까보면 저 밑에 빨간색 페라리 엔진 때문에 이 차를 산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. 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 엔진 때문이라도 이 차를 산다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, 저는. 마세라티, 기블리나 르반떼 들어가는 그런 6기통짜리 크라이슬러 펜타스타 그 짜바리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엔진이에요. 그 진또배기 페라리 엔진.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4700cc인데 요게 430에서 F430 모델 있죠, 페라리. 거기서 보호 사이즈 늘리고 해서 4700cc가 됐는데 458에 들어가는 엔진은 직분사 엔진이에요. 근데
이 그란투리스모에 들어가는 엔진은 NPI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연식은 458에 가깝지만 엔진 방식은 MPI 방식, 간접 분사 방식인 F430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. 요 나름 고급 차라고 요 엔진룸에 플라스틱 커버 깔끔하게 싸놨네요. 근데 엔진 밑에 언더커버가 없다고 합니다. 보이는 데만 신경을 쓴 거죠. 이 주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후가시를 한번 줘봤는데, 오, 뒤에서 이 환상적인 배기음이 제 미천한 폰 마이크에 다 담기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 시동을 걸면 그 둥둥둥둥 거리는 그 아이들 진동도 엉덩이 쪽 그 시트를 타고 올라오는데, 야, 이 감성이 꽤나 좋습니다. 그 과략근을 살살살 간지럽혀주면서 이 그 똥을 질질질 싸게 만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다 깨는 건 저 중간에 시계 보세요. 이 새끼들이 2억짜리 차 만들면서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이게? 무슨 저 초등학교 때 돌핀 시계에 들어가 있는 야광을 뭐 2억짜리 차에다가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. 그러고도 이 뭐 패션의 도시 뭐 밀라노 이탈리아라니 뭐 참 답도 없는 새끼들. 그리고 요 주행감은 실제로 타보기 전엔 하도 풍문으로 차가 개쓰레기다, 너무 물렁하다, 와인딩 타면 뒤질 것 같다, 고속으로 못 밟겠다, 막 주변에서 이렇게 막 하도 언플들을 나가지고 열이면 10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전 진짜 얼마나 개쓰레기길래 정말 한번 타보고 싶다, 진짜 얼마나 개쓰레기길래 저렇게 다 말씀들을 하실까 했는데, 이렇게 상상을 하고 타봤는데 정말 아무 기대도 안 해서 그런지 진짜 나쁘진 않았어요. 예. 아, 물론 이 차로 와인딩을 타거나 뭐 서킷을 타거나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이러면 당장이라도 뒤져버릴 것 같습니다. 또 고속 주행 시에 급차선 변경도 힘들고요. 이 차가 거의 1900km 정도, 거의 2톤 가까이 되는데 이 스포츠 주행성은 그냥 개쓰레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차량 특성이 GT카거든요. 이 GT카인 걸 감안하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승차감이었어요. 뭐 고속도로 항속주행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편안하지만 마냥 그렇게 뭐 에쿠스나 그런 것처럼 물렁하지 않은 그런 적당함, 딱 그 정도였어요. 그리고요, 매뉴얼로 바꿔서 패들로 변속할 때 이 패들 변속감은 현행 기블리 모델이나 르반떼가 훨 좋은 것 같습니다. 걔네들은 철을 깎아서 만든 그 쇠거든요. 철제 패드를 철컥철컥 변속할 때 느낌이 좋았는데 이 차는 그냥 플라스틱 쌈마이 변속감이에요. 물론 뭐 현대에 달려있는 패들 변속기나 BMW 3시리즈, 5시리즈 요런 것들보단 괜찮았어요. 그리고 미션은 ZF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변속 속도는 뭐 그냥 ZF 6단입니다. 문제는 이게 미니 2.5세대에 들어가 있는 ZF 6단이랑 속도가 똑같거든요. 그거랑 변속 속도가 비슷합니다. 2억짜리 차에 3천만원짜리 미니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랑 똑같은 차가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속도도 똑같다. 뭐 그냥 편안하게 달리라는 소리죠. 아까 그리고 승차감에서 고속 항속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렇게 핸들 타각을 빠르게 주거나 와인딩을 타거나 하면 여지없이 뒤가 털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. 동승자도 불안해할 정도로요. 타면서 느낀 바로는 배기음은 완전 고RPM보다 2000에서 5000까지가 귓구멍 속에 달팽이관, 뉴스타 키오관 간질간질한 게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말 배기음 하나로 타는 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8기통 차량 중에는 정말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. 마이크에 다 담기지 않는 게 그저 아쉬울 뿐이네요. 오씨. 아니 이게 왜 나가지? 아, 그리고 진짜 이게 타각 주고 악셀 전개를 쥐똥만큼 했는데 뒤가 바로 털렸습니다.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고 막 실성을 했는데, 이 1900kg의 차체 무게도 엄청날 뿐더러 이 육중한 무게가 뒷타이어에 전달되고 한쪽에 무게가 편향된 상태에서 타이어에 열도 안 오른 상태에서 코너를 돌면서 이렇게 악셀 전개를 조금만 해버리니 가차없이 뒤가 털려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시겁쳤습니다. 진짜 평생 노예로 살 뻔했습니다. 참고로 타이어는 피제로 썸머 타이어 끼워져 있었거든요.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각지대도 심하고 A필러 시야도 좋지가 않아요. 그야말로 진짜 직진만 하는 차입니다.
이렇게 살살 와인딩하는 정도면 관계가 없는데 그 와인딩하면서 좀 이제 레일이 없이 달리는 친구들 있죠. 아방스나 뭐 젠쿱 이런 투스카니 이런 애들이 똥꼬를 물었다 싶으면 바로 깜빡이 켜고 비켜줘야 됩니다. 진짜로 막 승부욕 붙어서 와인딩 조지다가 또랑에 박혀서 통장 잔고도 조질 수 있습니다. 네,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신차가 2억짜리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의 총평을 내리자면 이 차가 2억인데 과연 2억을 주고 살만하냐? 인 걸 봤을 때 전혀 아니거든요. 근데 신기한 건 딱히 대안이 몇 개 없어요. 2억짜리 GT카. 이 신차가 2억짜리 GT카를 찾아보면 그때 당시엔 S클래스 쿠페, 뭐 컨버터블, 아니면 뭐 컨버 SL, 뭐 M6, 그리고 GT카가 아닌 경우에는 911 GTS, R8 정도가 대안으로 있는데 그 그란투리스모는 GT카 성향이기 때문에 911이나 R8을 빼버리면 진짜 S클래스 쿠페, SL, M6 요 정도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. 뭐 끽해봤자 에스턴 마틴 벤티지 정도가 있는데 처음엔 이 돈 주고 이 그란투리스모를 왜 사지? 진짜 마세라티 극성 팬들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대안이 없어요. 아무래도 브랜드 밸류 자체에선 마세라티가 벤츠 BM보다 브랜드 이미지는 더 프리미엄은 맞거든요. 근데 또 얘네는 또 그 황홀한 배기음, 이 날렵하게 빠진 디자인, 도로에 흔하게 돌아다니지 않는 희소성, 그리고 페라리 엔진의 감성, 요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신차가 2억으로 GT카 성량의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를 구매한다? 뭐 대안이 없으니까 뭐 충분히 구매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라면 R8이나 911을 샀겠지만 GT카의 편안함을 뭐 원하는 고객분들이 있을 테니 사겠죠. 근데 이 지금 신차가 이어가는 그란투리스모가 지금 16년식 기준으로 중고가가 7천만원, 8천만원 하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고 고장이 안 난다는 전제하에 와인딩을 타면서 이제 배기음을 들으면서 고속도로를 여유롭게 GT카 성량을 가지고 여유롭게 달리고 싶다라는 분들에겐 이 7천만원, 7천만원, 8천만원 하는 차들 중에 브랜드 밸류 되고 소리 괜찮고 뭐 나름 디자인이 이쁘고 뭐 희소성 있고 꽤나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. 그란투리스모가. 와,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저도 원래는 그란투리스모 마세라티를 저 돈 주고 왜 사냐 진짜 막 이렇게 막상 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타보고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 신기하죠.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차가 구대기인 건 맞습니다. 저라면 이 돈이면 무조건 GTR 사죠.